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약간은 이제 뭐 그 트래픽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는 관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 중에 이 사례 때문에 이제 심을 이제 도입을 검토하시는 고객도 계시고요. 이제 보시면은 지점의 방화벽을 여기저기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뭐 용도가 VPN용일 수도 있고 일반 방화벽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UTM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으로 쓰실 텐데 실제로 그 엔드포인트 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상한 로그, 특정 서버에서 뭐 과도하게 발생하는 트래픽, 이런 트래픽 때문에 네트워크 성능에 뭐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장애로 이어지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보안 롤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운영 안정성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이런 이벤트마저도 봐야 된다. 이런 니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심과 소아를 통해서 자동 대응을 하는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상관관계 룰이라는 것을 결국 통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것을 이상징후로 정의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이제 포티넷이 제공해주는 한 900여 가지 정도 되는 룰을 통해서 있는 룰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조직에 맞게 룰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트래픽 발생 여부가 탐지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포티소아를 통해서 그 IP나 또는 탐지되어 있는 유저네임 또는 어떤 서버의 호스트네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보안 담당자나 네트워크 담당자가 이제 IP만 보고도 누가 이제 이 작업을 했다, 누가 이 PC의 소유주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소아가 인사정보 시스템과 연동을 하든 또는 자산 관리 시스템과 연동을 해놓아서 실제로 IP 하나만 방화벽에서 탐지가 되더라도 그 IP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의 메일 주소가 누구인지, 이 시스템이 어떤 용도의 서버이고 누구의 관리 하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데이터를 다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트래픽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막말로 이제 당장 이제 나는 차단을 하고 싶어도 이게 어떤 자산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어떤 부가 정보, 보강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담당자 입장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업무상 불필요한 거고 당장 심각한 증상인데 담당자가 우리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차단하겠다. 이런 형태로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왼쪽에 아마 조금 글씨가 작아서 좀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한번 좀 읽어보면요. 실제로 어떤 하나의 소스 IP 하나에서 아주 다수의 목적지로 SMB 통신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실제 상관관계 룰이 아닌 이상은 탐지하기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됩니다. 오른쪽에 룰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 중간쯤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 이벤트 타입이 denied 트래픽이면 그리고 실제로 소스 IP가 사설 네트워크, 우리 망에 있는 네트워크 IP 태역이면 이라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집계라는 항목을 보시면 데스티네이션 IP가 고유값이 100개 이상이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런 룰을 기존의 솔루션에서 만들어내거나 설정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요. 심의 상관관계 룰을 통해서는 이런 룰을 설계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제 좀 빠르게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IP가 100개 이상 되는 목적지에 대해서 저 180초라는 시간 동안 SMB 세션을 통해서 빠르게 통신 시도를 했고 그게 디나이드 된 경우,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실제로 하나의 소스 IP가 여러 목적지를 대상으로 많은 통신을 동시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악성 코드나 뭐 랜섬웨어나 뭐 스캐닝 툴이나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상 징후들을 이제 심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룰을 통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만든 룰을 통해서 탐지를 해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탐지가 되면 이제 포티소아에서 지금 보시는 플로우, 간단한 플로우대로 이제 운영 자동화 절차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 이제 네모칸, 저희는 저것을 스텝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타트, 뭐 셋바, 그 밑에 보시면 get incident deta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세 번째 스텝을 통해서 이제 포티심에서 이벤트를 탐지했겠죠. 소아가 저 세 번째 스텝을 통해서 포티심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 보시면 익스체인지를 사용하는 메일 보내는 스텝에다가 어떤 형태로 메일을 작성해서 보낼지를 이렇게 다 정의를 해주는 이미지인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3번 이메일 보고서 내용 설정해 보시면 뭐 길게 어떤 변수값이 들어가 있죠.
저게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오고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뜨던 간에 저런 식으로 변수값으로 받아서 이제 그때그때 그 이벤트에 맞는 메타데이터를 뽑아다가 저렇게 우리가 원하는 메일 포맷으로 이제 발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차단에 대한 것까지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보고서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사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일 템플릿을 웹 에디터 같은 이제 기능을 통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보고 내용을 설정해서 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IP의 인사 정보를 조회해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메일 주소가 뭐인지, 그리고 서버의 용도는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의 부가 정보를 이제 붙여 넣을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방금처럼 어떤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때 이제 단순하게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자동화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비슷하게 이제 어떤 이런 룰들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탐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소아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아가 사람 대신 업무를 보는 관점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탐지된 걸 모두 다 어떤 검증 없이 차단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면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자동으로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중간에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차단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사람한테 이메일이던 뭐 어떤 뭐 앱이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인을 요청해서 이런 이벤트가 탐지됐는데 이제 소아에서 자동으로 한번 교차 검증을 해봤더니 이제 악성에 가까우니까 이걸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담당자는 차단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팝업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승인 과정을 거쳐서 차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보안팀이 아니라 운영적인 관점에서 차단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사례를 좀 응용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신입 직원이 와서 그 신입 직원에 대한 어떤 인사 정보나 사번 그리고 IP 정보만 이제 이 플레이북에 넣어주면 그 IP 정보와 사번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자동 ACL 오픈 정책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는 기존에 차단이 되어 있는 어떤 그 리스트를 조회한 다음에 이제 그 차단 예외 요청이 왔을 때 자동으로 소아가 그 요청을 받아서 자동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차단을 해준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UI에 접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름의 이런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화벽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차단 리스트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차단 리스트만 늘어나는데 이 차단 리스트 중에는 현재까지도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 악성 IP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요즘엔 활동을 안 하고 이제는 클린으로 활동하는 IP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많이 쌓여가는 IP들을 다 이제 관리하기가 힘든데 이제 소아를 통해서 기존에 차단되는 IP들을 쫙 땡겨와서 이제 그 IP가 현재까지 최근에도 최근 30일 동안 우리 네트워크에 활동 이력이 있는지 접속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뭐 차단을 해제해라, 이런 식의 어떤 사람 대신 그 정책을 점검하는 형태의 플레이북도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IT 환경의 빠른 변화로 이제 기업의 인프라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아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 조직에서는 한정된 어떤 자원 가지고 이제 증가하는 어떤 리소스를 좀 감당하기가 점차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안이나 어떤 네트워크를 가리지 않고 IT 인프라 운영의 관점에서도 자동화 요건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점차적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앞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이제 이 사례가 적합한 조직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필요는 없지만 저것의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셨을 때 이제 뭔가 우리 쪽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업무 중에 저런 형태를 좀 응용해서 자동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나시는 건들이 이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자동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역량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인프라, 뭐 멀티 클라우드, 멀티 벤더 이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서드파티 제품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역량이 있어야겠고요. 보통은 이런 기술 역량이 심에 보통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에서 어떤 세부적인 조건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벤트들만 속간해서 뽑아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벤트가 탐지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의 워크 프로세스, 업무 절차에 맞는 시나리오대로 자동화 액션을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연동성이나 유연성, 그리고 데이터들에 대한 수용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티넷 코리아에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치동에 있는 사무실에 CBC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필요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하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지금 같은 이제 구성에 대한 예시나 실제 동작하는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별도로 영업이나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